자, 365페이지입니다. 토지계 시설부지 매수청구입니다. 토지계 시설부지 매수청구는 이런 얘기요. 여기에 이렇게 토지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고, 토지계획 시설부지 안에서는 원래 이런 얘기겠죠. 자, 갑이 이렇게, 갑이 이렇게 토지 가지고 있다. 토지 가지고 있다. 이게 원래 내 마음대로 이렇게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건축할 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법에서 하래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금지입니다. 하고 싶은데요. 그럼 어쩌면 돼요?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어쩌면 돼요? 금지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금지를 없애는데 어쩐다고? 금지를 해제시켜라. 이걸 보면 뭘 한다고 우리가? 허가. 금지를 해제한다. 그게 뭐라고? 허가. 허가를 받으면 어쩐다고? 없어지니까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요. 무슨 말 이해되죠? 원래 토지 가지고 있으면 건축할 수 있었는데 법에서 국토를 효율적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가 아니고 하고 싶으면 어쩌라고 받으라고 허가 받으면 된다고. 근데 자 이렇게 도로가 결정됐어요. 여기 이렇게 갑이 땅 가지고 있어요. 자 원래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못하겠죠. 하고 싶으면 어쩐다? 허가를 받는다. 근데 토지계 시설 부지 안에서는 법에서 허가해주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 도로 부지 안에서는 간단하게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도시계획 시설 외의 개발에 대해서는 뭐를 안 해줘요? 허가를 안 해줘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로 부지 안에서는 도로 이외에 개발 허가 안 해준다고. 그러면 여기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피해를 본다 본다. 어찌해야 되지? 피해 보는데 참아야지. 누구를 위한 거니까? 공익을 위한 거니까. 공익이 중요해요? 사익이 중요해요? 자, 공익이 중요해요? 사익이 중요해요? 공익. 그 사람은 여기 가서 살아요. 여기 가서. 공익을 중요시 한 사람들은 이쪽 동네 가서 살라고. 공익이 중요합니까? 사익이 중요합니까? 근다고 또 사익 그러면 안 되지. 뭐라고? 둘 다지, 둘 다. 둘은 항상 항상 균형을 이뤄야 된다. 문제는 공익을 위해서 규제를 가는 것도 좋지만 사익이 피해보잖아요. 피해보는 사익을 어떻게 구제해줄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 헌법 보면 헌법 23조 3항에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약을 가했다고. 제약을 가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냐? 필요하면 수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다. 그 대신 뭐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이게 헌법이요. 헌법. 근데 우리 국토개혁법이 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로 지정하고 개발하지 마라 뭐 했다? 제약했다. 보상한다?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어요.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는 말이 없다고 말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 도시계획법이 옛날에는 도시계획법, 지금은 국계법. 옛날에 도시계획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라고 위헌 신청하니까 헌재에서 위배되지. 딱 판단 위배됩니다. 위배되니까 바로 위헌 신청해야 되는데 위헌 판결해야 되는데 위헌 판결 내리면 그 법이 무효가 되거든요. 그 순간 무효가 되어버리면 도로 결정했으니까 제약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된다고 이 제약이 어쩐다고 한 방에 없어진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긴다 그러면 위헌 판결을 못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혼란이 없다 그러면 위헌 해가지고 바로 없애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위헌은 위헌인데 위헌 판결 내리면 순간 없어지면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고. 그럴 때는 위헌 판결 안 내고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 헌법 불합치, 헌법 불일치. 그 불합치 판결 내리면 기간 딱 기간 줄 테니까 이 기간 내에 빨리 일치시켜라. 이 기간 내에 일치 안 시키면 어쩐다? 저 법은 무효가 될 것이고 사회적 혼란이 생기면 모든 책임 누가 진다? 입법자들이 져야 될 것이다. 빨리 기간 내에 뭘 만들어? 보상에 대한 규정을 만들라. 그래서 나온 제도가 이 제도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자 이 얘기입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론 들어봐 보세요. 이제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도로가 설치가 안 돼요.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됐다. 그러면서 잘 봐요. 자, 여기 이만큼 갑이 땅 가지고 있네. 을도 가지고 있네. 병도 가지고 있네. 갑은 지목이 전입니다. 전. 원래 지목이 전. 밭. 원래 용도 뭐라고? 농사죠. 농지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땅은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 산이라고 산. 산은 원래 용도가 뭐예요? 산 가지고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바라본다. 산 가지고 특별히 그냥 보는 거에 가서 산은 보는 거. 자, 병은 땅 가지고 지목이 됩니다. 되면 뭐 해야 돼요? 건축을 해야 돼요. 내가 만든 거 국가가 이렇게 해놨다. 국가가. 나는 이제 뭐 해야 돼? 농사 짓고 어쩌고 바라보고 어쩌고 건축하는데 도로가 결정이 됐어요. 계속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 도로 결정했다. 결정. 그러면 도로 설치할 때가 농사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피해봤어요? 대가. 다른 애 피해봐야 안 봐요? 안 봐요. 권리용도 쓰니까 얘가 피해보니까 얘는 보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문제 생긴다고. 그래서 10년 내 설치가 안 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자한테는 뭘 주냐면 내 땅 사가세요라고 하는 매수 청구권. 이게 보상이거든. 내 땅 사가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준다고. 근데 10년 내 설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매수 청구가 안 돼요. 실시계획 인가가 뭡니까? 사업계획서 승낙이 났다고. 사업계획서 승낙이 났으면 어쩐다고? 네가 안 와도 이제 사러 간다고. 공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져서 뭐 하지 말라고요? 매수 청구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도 어쩐다? 사러 간다. 기다리는 얘기요. 매수 청구하는데 내 땅 사가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누굽니까? 도로 설치할 사람이지. 도로 설치할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당연히 시행자. 그래서 원칙 누구한테 간다? 아까 얘기했죠. 누가 시행한다고? 특별시, 또 광역시, 또 특별자치시, 또 특별자치도, 또 시장, 군수한테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 법에서 시행자가 따로 지정될 수 있죠. 아까 국장 이러고 지정되어 있으면 국장한테 가야지. 또는 이 시설은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한다는 설치관리 의무자가 이미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때는 누구한테? 설치관리 의무자한테.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우선 해야 되는데 시행자가 정했으면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그 자리 한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대답을 해야지. 언제까지 대답하냐 그러면 6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해요. 사겠다 말겠다 암기하지 암기. 6개월 내 결과 통보. 결과 통보인데 뭐라고 통보했습니까? 미안하다 못 사겠다. 왜? 돈이 없다. 돈이. 사준다. 걱정 마라 사줄게. 매수. 사주기로 했으면 몇 년 내에 사야 되냐? 2년 내에 다시 매수해야 돼요. 2년 내에 매수할 때 2년 내에 매수를 한다든가. 거부 결정이 떨어지면은 권리 구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병은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가 불만이냐 물어봐요. 네 뭐가 불만인데? 뭐라고? 뭐 하고 싶다니까? 건축하고 싶다니까. 그럼 어째요? 네 건축해라 라고 이제 한다고요. 이래서 거부 결정이 나오면 그러면 너는 이제 차라리 허가를 받아서 뭐 하라고? 그러면 개발해라. 그러면 거부 결정이 떨어지면 허가받아 개발해라. 2년 내 사주기로 약속해놓고 2년 내 안 사면 된다. 너도 그러면 허가받아서 개발해라. 그러면 병이 그래 지금 와서 허가받아 개발하라고 병이 500층짜리 건물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허가받아서 했으면 그는 전부 다 적법하게 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다 사야 돼요. 500층 건물 지어놓으면 사겠습니까? 못 사지. 그렇게 허가 준다 그러면 나중에 보상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는 해줘야 돼도 잠시 있다 치울 수 있는 거. 잠시 뭐라고요? 임시 뭐라고요? 가설. 그런 것만 허가하자고. 그래서 가설의 개념이 뭐냐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3층 이하가 가설이 3층이에요. 3층 이하 되는 단독주택 또 3층 이하 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이런 것만 허가할 수 있다고. 자, 그럼 이제 매수합시다. 매수하자. 매수 대금은 뭐로 줄 겁니까? 물어보면 매수 대금 뭐로 주냐? 현금 줘야지. 대금 돈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채권 줄 수 있어요. 현금 대신에 채권 주는데 채권은 누구만 주냐? 그러면 채권은 지자체만 채권 줄 수 있고, 두 번째 채권을 아무 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채권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나 채권 주라. 토지 소유자가 채권 받기를 원할 때, 원치 않더라도 부재 부동산 소유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 3천원이 아니라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채권 줄 수 있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절해요. 채권의 이자율은 앞으로 이자율이 꽤나 잘 나오는데 채권의 이자율은 누가 정하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어디요? 삼성이 돈 필요하면 어떻게 자금 조달해요? 첫 번째 뭐 하든가 담보 제공하고 은행에서 빌려오든가 주식 발행해서 팔든가 아니면 뭐 하든가 사채 발행해서 그 뭐라고? 회사채. 삼성이 발행한 회사채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그것도 몰라요. 제일 큰 회사인데 현대가 사채 발행하면 이 사채 몇 프로일까요? 사채 이자율은? 그때는 뭐라 해야 돼요? 삼성이 발행하면 이자율 몇 프로입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 나한테 묻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삼성한테 물어보세요. 현대가 발행하면 현대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우리 문제 답이에요. 이자율 몇 프로다 그러면 뭐라고? 발행자가 정한다. 모든 채권의 이자율은 항상 한 문제 나오게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지금 누가 발행했다가? 지자체가 발행했으니까 뭐라고 쓴다?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공법에서는 채권이 많이 나오니까 무슨 채권 이자는 무조건 누구? 발행자가 정한다. 그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장이 발행했으면 국장이 정한다. 시도가 발행했으면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고. 채권을 어떻게 발행을 할까요? 채권 발행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에 있으면 이 법을 쓰고 이 법에 없으면 이런 건 나중에 이해해야 되는데 국가가 채권 발행할 때 절차를 정한 법이 있어요. 그게 국채법. 삼성이 채권 발행할 때 그 절차를 막 발행한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하는 절차. 그 법이 뭐냐? 상법. 그건 상법. 지자체가 채권 발행할 때 그 절차는 무슨 법에 있냐? 지자체가 발행하면 그 절차가 지방재정법이야. 지방재정법에 있어. 그러니까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어쩌나? 지방재정법을 준용해라 이런 얘기야. 지금 이거 매수한데 매수 대금, 매수 가격 또는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얼마 줄까? 그런 내용이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따를 거냐? 저거 무슨 사업이요? 공익사업. 취득하고 보상한다. 뭐가 나오겠어요? 그럼 공치법이다. 공치법에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공치법을 따르라 이런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흘러 갑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돼요. 20년이 지나도. 이런 거 지금 50년 된 거다. 2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면 어쩐다? 20년이 되는 다음 날 자동적으로 해제, 실효된다. 20년이 되는 다음 날 자동적으로 실현된다. 라고 설명을 딱 하니까 작년에 딱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이 뭐라고 하냐? 진짜 20년 내 설치가 안 되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되니까 해제되지. 진짜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거짓말 하겠냐고 지금 법에 있는 거 설명하겠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가 그러면 우리 집은 왜 아직도 해제가 안 됐대요? 뭔데? 우리 집의 반이 3분의 2 이상이 이렇게 도로 부지 들어가가지고 이거 지금 도로 부지도 하고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왜 이거는 해제가 안 됐답니다. 왜 해제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결정됐는데 이거 결정된 거요. 박정희 대통령 때 결정됐어요. 그럼 언제 그러면? 70년도, 70년도. 이거는 왜 그럼 아직도 해제가 안 됐냐고 그러면 5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20년이 지나 설치가 안 되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된다. 이거를 언제 만들었냐? 만드는 시기가 이거 만든 시기가 2000년 7월 1일 날 만들었어요. 2000년 7월 1일 만들면서 뭘 했는가? 그러면 그 전에 결정한 건 어쩔 거냐 이제 이런 것들 70년도 80년도 결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어쩔 것이냐? 어쩔 수가 없다. 2000년 7월 1일 날 결정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거 언제 풀린다고? 2020년 7월 1일. 2020년 7월 1일이 아직 멀었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땅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요. 그럼 돈 준비 됐습니까? 안 그러면 싹 풀어야 되거든. 돈 준비 됐냐? 이런 얘기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지금 2020년이 다가오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제도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27회 때 공부했던 사람하고 28회 때 공부했던 사람은 이것 말고 새로운 제도가 또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제도를 또 배워야 돼요.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 이것은 시험에 안 낼 수가 없다고 계속 낸다고. 그러니까 계속 내긴 내는데 말을 갖다 살살 바꾸는 거예요. 많이도 안 바꿔요. 살짝 바꾸는데 지금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아, 편하지. 그냥 뭔지는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마음이 편한데 시험장 가면 편하지가 않다고. 시험 장소 가면 강의실도 낯선 데다가 엄청 불편하다고. 긴장도 많이 되고 글자 한두 개 바꾸면은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니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안다니까 이거. 왜 틀렸는가 자기 자신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알고 우리가 이해한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이것은 이런 질문을 반사적으로 풀 만큼 연습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100% 나오고 그게 지금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366페이지 이제 9번 말씀해 9번. 9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9번은 이런 얘기요. 자, 이렇게 지금 또 설명 들어봐요. 이렇게 도로라고 결정, 이제 이게 2020년이 다가오니까 이제 자꾸 새로운 제도를 또 꺼내는 거예요. 자, 도로라고 이렇게 결정고시했대, 이렇게. 도로라고 딱 결정고시하고 이제 이 도시를 관리하는 지자체장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생각하는데, 자, 생각이 되면 먼저 일단은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됐다. 결정하고 또는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이제는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굳이 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럴 경우 이랬을 때 이 도시를 관리하는 지자체장들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뭐 하라냐? 이 사실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돼. 보고. 지방의회에 보고해라. 뭐라고?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됐습니다. 또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보고받은 지방에는 그래 90일이라는 기간 내 그러면 해제하세요라고 해제 공고서면을 보낸다고. 해제 공고서면 보내면 지자체장은 언제까지 해제하냐? 1년 내 해제하고 고시하는 1년 해제 고시. 근데 얘들 중에서 지금 이런 얘기하면 좀 앞서가는데 해제하려면은 결정할 권한이 있어야 돼. 결정할 권한이.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 중에서 결정권이 없는 애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어요.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도지사님 해수 신청한다고. 신청받은 도지사가 그래 도지사가 몇 년 내? 1년 내에 해제하고 고시하는 이런 제도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제도가 그런 얘기요. 10년 이전 설치가 안 됐다. 설치 필요성이 없다. 지자체장은 지방에 보고한다. 보고받은 지방에는 90일 내 해제하라고 공고서면 보낸다. 해제 공고서면 받았으면 1년 내 해제 고시 해야 된다. 근데
시장 군수는 권고 서면 받아도 나는 해지할 권리가 없다.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신청한다. 신청받고 도지사가 1년 내 해제 결정 고시한다. 이것 말고도 하나 또 생겼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본문 가서 기본서 보면서 설명하기라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문제 봅시다. 자, 문제 1번. 국계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제가 뭐라고? 재해 예방이라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받은 프린트는 그렇게 안 많아, 이거. 그거는 옛날 거. 그거지, 그거, 마지막. 찾았습니까? 1번. 국계법령상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제가 뭐라고요? 재해 예방. 하천, 유수지, 하수도, 사방설비, 저수지. 아무리 몰라도 유수지하고 저수지는 똑같은 거라고 물 가도는데 근다고 2번하고 5번 동시에 쓸 수 없잖아요. 하천도 범 나면 안 되니까 뚝 막아놨잖아. 물 넘치지 말라고. 그러면 하천, 유수지, 저수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수도예요, 사방이요? 하수도. 사방이 뭐예요, 사방이? 모래사자예요, 모래사자. 모래가 날리는 건 맞겠다. 민둥 땅에다가 나무 심는 거 뭐라 그래요? 사방사업한다. 해안가 모래 옆에 심어놓은 나무를 뭐라 그래요? 사방님 그래, 사방님. 모래 날리는 거 막는 나무 이런 얘기요. 답은 몇 번? 3번. 2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 틀린 거. 1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나요? 아까 기반 시설,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사업.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무엇을? 도시계획 시설을 순서대로 오라니까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획하는 사업. 5. 2번 시행자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 효율적인 추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사업 시행 대상지를 둘 이상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시행자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토지 정착 된 물건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을 때 공지법 사업 인정 고시 있는 걸 본다. 아까 듣긴 들었는데 무엇을 사업 인정 고시 본다? 실시계획의 고시. 실시계획의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로 본다. 그러니까 4번은 틀렸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아니고 실시계획고시. 5번 국장, 시도, 대도시장은 시행자에게 기반시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의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답은 4번. 문제 3번 매수 청구 옳은 거 1번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에 한정한다. 아까 했죠? 5. 예전에 지목이 대인 토지만 나머지는 피해 안 봐요. 대. 2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 10년 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매수할 수 있다. 이런 걸 이해하거든요. 이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졌으면 사업계획서 승낙이 났잖아요. 굳이 매수 청구하지 말라고. 왜? 이제 네 땅 사러 간다고 승낙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안 됨. X. 3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으면 언제까지 통지? 아까 몇 개월? 6개월. 4번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언제까지 산다? 통지하고 2년 내 살 것. 5번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 때문에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없다? 있다지. 지자체는 있다. 옳은 것은 1번. 4번 자, 국계법령상 매수무자인 지자체가 매수 청구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매수할 때 옳은 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래요. 문제에서 이미 먼저 함정을 넣었다고. 지자체라고.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매수무자 누구라고? 지자체. 토지의 시설채권 발행해서 대금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이 답이네. 2번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매수 대금 전부에 대해서 채권 발행 지급해야 된다? 아니요. 얼마 초과하면? 3천만 원 초과하면 전부가 아니고 초과만. 3번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결정하려나? 방금 위에서 했어요. 몇 개월? 6개월. 4번 시설채권의 상한기한은 몇 년 이내?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 5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공시가 그러면 안 되고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시법 준용한다. 그러니까 얼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야 돼요. 매수 청구된 매수 가격은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시법 준용한다. 공시법은 얼마라고 합니까? 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시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 다음 말이 나오면 바로 이 신청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매수 가격과 절차에 대해서 이 법이 없으면 공시법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거기까지가 기반 시설이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도시관리계획 4번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어디서 한다고요? 도시개발법에서. 정비사업 어디서 한다고요? 도정법에서. 그러면 이제 도시관리계획 5번이 뭐예요? 지구단위. 책 몇 페이지요? 353페이지. 책으로 말하면 353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입니다. 지구단위가 뭔가 얘기했죠? 왜 지구단위라고요? 도시가 개발될 때는 도시 하나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라지구, 송도지구, 논현지구, 뭐 지구요? 이렇게 하나하나 지구를 단위로 개발돼서 지구단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 얘기했죠? 하나의 도시다. 어디가 하나의 도시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군. 하나의 도시 개발 때 일부가 개발되지 전부가 개발되지 않는다. 일부. 도시의 일부를 갖다 개발할 때 이 개발이 난개발이 안 되기 위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을 뭐라고 지정한다. 일단은 무슨 지구입니다. 무슨 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무슨 지구. 송도지구, 송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하고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여기를 어떻게 개발한다. 이 계획에 맞춰 개발한다. 이 계획을 보고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는 거예요. 이 계획에 안 맞춰서 개발하면 처벌한 거예요. 처벌. 이 계획에 안 맞춰 개발한다. 처벌한다. 맞춰서 하면은 잘못하면 팬다. 잘하면 뭔가 있어야지. 잘하면 뭘 줘야지? 상 줘야지. 인센티브 줘야지. 그래서 이 계획에 맞춰서 하게 되면 건축과 관련된 기준은 규제. 기준을 풀겠다. 완화하겠다. 건축 기준 완화한다. 이게 3단계로 가는 거야. 구역 지정하고 이 구역 개발할 때는 이 계획에 맞춘다.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면 건축 기준을 풀어줄게. 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떻게 하냐? 자, 하나, 둘, 셋. 지구 딱 3개 딱 나눠가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첫 번째.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적.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적. 세 번째, 도시지역 밖에서 지정할 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지구단위 계획의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100% 누구? 국정.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가고, 자, 건축 기준 완화하는데 완화 내용에는 뭐가 있고 완화 기준 뭐를 얼마만큼 완화할 거냐 이렇게 정리할 거라고. 그럼 먼저 지구 단위 계획은 임의적인데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은 어디를 대상을 하냐 그러면 경미 씨? 제가 봄이에요. 네? 경미 씨? 네.
아니,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읊어보라고, 쫙 읊어보라고. 뭐라겠어요? 경민? 보시게. 뭘 보라고? 거치. 또. 방, 더. 아니, 그새 이제 뭐 어떻게 하냐고. 이미 저기 경, 미, 보, 시, 개, 거, 치, 방, 특 여기라고. 어디라고? 용도, 지구, 용도, 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용도, 지구를 대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 뭘까요? 신도시, 정비구역, 재개발, 택지개발지구, 대규모 택지 조성하는 거, 대지 조성 사업지구, 대지 조성하는 거, 관광특구, 관광지 만드는 거, 산업단지, 공업도시 만드는 거. 무슨 얘기냐?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뭐라고요? 용도 지구나 개발이 예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 제한 구역? 개발이 예정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 그러면 개발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럼 개발 예정이지. 도시 제한 공원 구역? 개발 금지요. 도시 제한 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럼 개발 예정이요. 녹지 지역? 개발이 아니요? 아니요. 녹지가 주거지로 변경되는 지역? 그러면 개발이 되는 거야. 전부 다 그런 걸 이렇게 개발이 예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의무적 지정하에 한다는 나중에 어떻게 암기하냐 그러면 정택 10년 시공 30 정택 10년 시공 30 지금은 무슨 말인지 들어봐요. 나중에 아니까 녹지가 주, 상, 공, 변경 30 이러고 암기한다고. 정택 10년. 무슨 얘기냐? 정비계획에서 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지정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를 확 줄여 뭐라고? 정택 10년. 처음에는 몇 번 읽어보는 거예요. 정비구에서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경과. 또 택지개발지구 개발 사업 완료되고 10년 경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다 그지? 그러면 줄여서 뭐라고? 정택 10년.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 시가 조정구역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된다. 확 줄여 뭐라고? 시공 30. 녹지가 주거적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이상. 이거 30만. 또 녹지가 상업적, 녹지가 공업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를 암기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자, 문제.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 O의 X요? 개가 어딨냐고, 개가 어딨냐고. 이 모양새가 O 그러면 안 되지. X 그래야지. 시가 조정구역 공원 해제 30만 있어도 개발 제한구역 해제 30만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암기해야 문제를 풀어낸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처음에 몇 번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암기하는 거예요. 정택 10년, 시공 30, 녹지가 주, 상, 공, 변경 30. 도시적 밖에서 또 하나, 둘, 셋. 하나,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출 것. 근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다음 주 안 나와요. 아이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면 왜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두 번째, 개발, 지능, 지구이고 대등이 정하는 조건. 이거를 설명하려면 개발지능지구 어떻게 세분된다고? 주, 산, 관, 복, 특. 그거 알아야 여기서 막 주, 복, 특, 개, 산, 복, 개, 생, 농, 관, 왜?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나중에 하면 주, 복, 특, 개, 산, 복, 개, 생, 농, 관, 왜? 이거 자꾸 암기하거든요.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계를 봐가면서 단계. 지금 거기까지 갈 때가 아니고, 자, 세 번째는 써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안 쓰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공부해야 된다고. 사람이 할 일이 아닌가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구단위계 수립기준은 이거는 암기했잖아요. 누가 한다고. 그래도 확실한 거 하나 안에 누가 한다고? 국장이 한다고. 국장이 아니야 간첩이야 둘 중에 아니에요. 국장이죠. 국장. 두 번째 지구단위계 내용에는 뭐가 있다고? 잔뜩 있어요. 이만큼 있어 이만큼. 그럼 나중에 기, 용은 반드시 포함한다. 나중에 이건 기, 용. 기반시설 배치, 기반시설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반드시 포함한다. 나머지 건 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고 완화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지역지관의 건축자, 건폐율, 용적률, 도로와 대지 관계, 대지안의 공지, 높이자, 일조합분 높이자, 또 부설전 설치, 부설전 설치계. 지금 몇 개 얘기했어요? 10개. 암기하세요. 못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자, 포기하지 말아요. 반대로 뭐라 하냐. 완화 안 되는 거 뭐냐 그러면 답을 3개 알려준다고. 이게 이 규제, 이거 지금 건축 기준이, 이 기준이 규제예요, 규제. 기준이 뭡니까? 규제니까 완화되는 게 어차피 오지선다니까. 완화되는 게 아닌 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쓰고 남아있을 거 아니요. 근데 이게 10개니까 이걸 암기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규제 중에서 여기다 안 써놓은 규제를 찾아내면 된다고. 딱 찾아보면 답 나올 수 있는 게 3개 있다, 3개. 그러니까 차라리 그 3개를 암기한다고. 완화되는 게 몇 개 있다, 그냥 많다, 그 넘어가고. 안 되는 게 몇 개 있다, 3개, 그걸 암기하고. 근데, 자, 완화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완화할 겁니까? 몇 가지 배웠는데, 여기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책 들고 가도 못 풀어요. 근데, 올해 지금 27회 시험에서 이게 나왔다, 여기에서. 그것도 아주 어렵게 계산 문제 해가지고. 그 계산 2번 나고 2번. 그러니까 한 번 나오니까 수험생 아무도 몰라요. 강의하는 우리도 몰라, 우리도. 문제 내는 사람 자기도 몰라요. 그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 낸답니까? 법 전문 보고 문제는 만들지 법 전문 보고 자기 풀어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1시간 뒤에 풀어. 못 풀어, 이것은. 저거를 갖다 암기하고 다닐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법은 100점이. 민법 교수님이 시험 보면 민법 100점 맞춰요. 학교는 교수 100점 맞춰요. 다른 거면 다 100점 맞춰도 공법 선생은 절대 100점 못 맞춰. 왜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답은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먼저 답 내니까 막 답 틀린 거 엄청 나와요. 시험 보고 2시간만 있으면 정답 주는데 뭐 그렇게 급하다고. 우리 학원이 먼저 서로 자기 자랑하려고 우리가 먼저 답 내세요. 우리가 먼저 답 내세요. 그러니까 먼저 하여튼 이번에 모 학원에서 답을 먼저 내가지고 공법이 전부 다 이거 꽈락 나왔어 공법이. 이런 학생들이 저한테 배우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가답안 나오니까 꽈락 나오는데 훨씬 더 많이 나와 점수가. 그러니까 뭘 잘났다고 급하게 답 내냐고. 내지도 못할 거면서 가답안 기다렸다가 가답안 나오면 가답안 보면서 자 문제하고 답하고 잘못된 게 있냐 없냐 이거 찾아줄 생각해야지. 그래서 제가 한 문제 찾았다니까 이번에. 이의신청 받아주면 지금 확실한 게 지금 개론에서 확실한 게 하나 있고 공법에서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공법에 답 3개짜리가 있는데 그 발견을 제가 했다니까요. 받아만 준다 그러면 받아만 준다. 근데 요즘은 몸 배짱이 이제 안 받아주니까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받아준다 그러면 답 3개짜리 나옵니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봐봐요. 자 353페이지 자 지구단위 계획 지정 대상 임의적 지정 할 수 있다 했죠. 자 1번이 뭡니까? 용도 지구죠. 그걸 뭐라 썼습니까? 저는 경미, 거시계, 거치, 방방프 이런 얘기죠. 시험 문제가 용도 지구 그러가 안 나오고 경관지구 이렇게 나온다고. 미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빨리 오래 경미, 거시계, 거치, 방방프 바꾼다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신도시예요. 정비구역은 재개발할 거예요. 택지개발, 택지 조성이에요. 대지 조성이에요. 산업단지는 공업도시 만들어요. 관광지 만들어요. 그게 전부 다 뭐라고? 이거 개발할 거예요. 뭐라고? 개발 예정.
개발지원구역, 도시지원구역, 시가 전용구역, 공원에서 어쩐다? 해제. 개발 금지가 개발로 바뀐다고. 녹지가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 더 읽어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정 하위한다 있죠? 1번 사업 완료 10년. 뭐라고 써놨네? 정택이는 10살 써놨네. 정택 10살. 그럼 뭐라고요? 정택 10년. 어떻게 하든가 암기시키려고 정택에는 10살이랍니다. 정택 10년. 정비기업 개발사업 완료 10년 경과.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완료 10년 경과. 정택 10년. 두 번째 30만 이상이죠. 시가 조정구역에서 해제 30만 이상, 공원 해제 30만 이상. 2번 녹지가 주 상공 변경 30만 이상.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암기해야죠. 넘겨보면 그 다음에 도시적 외 있죠. 도시적 외. 첫 번째, 계획관리가 50 이상이고 박스를 갖춰라. 그게 대령이에요. 대령. 그 지금 설명하면 안 된다니까.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이고 대령. 세 번째,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건 지금 볼 필요가 없고. 옆에 3번 보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죠. 큰 3번 지구단위 계획 내용 해가지고 그 2번하고 4번에다 줄 거놨죠? 진하게 해놨죠? 그 두 개는 반드시 포함이에요. 반드시 포함. 그래서 2번에 기반시 배치 금액 키 잡고 키. 4번 건축물 용도잖아요. 용 잡고 그래서 기용 그래요. 기용 반드시 포함한다. 기가 뭐냐? 기반시 배치 기반시 규모. 용은 뭐냐? 건축물 용도자. 건별 용도는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래서 반드시 포함한다. 두 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실효에 관한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실효 이런 얘기죠. 여기 봐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으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줘야 이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개발하죠. 근데 이거 만드는 기간을 몇 년 주냐? 3년 준다고. 3년. 3년 내에 안 만들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다 이런 얘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수립고시 안 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 넘겨보면 2번. 그 다음은 지금 볼 만큼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구단위입니다. 지구단위. 근데 지금 처음 수업을 듣다 보니까는 와 저거 언제 다 할까 그러는데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하고 1월 달에 가면 좀 더 설명 더 해주고 3월 달에 좀 더 하고 5월 달에 또 하고 7월 달에 또 하고 9월 달부터 매주 하고 못해도 보통 학원에서 15번 정도 돌려 이거를 갖다가 9월 달부터는 매주 하니까 매주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상태에서 1년 뒤 10월 달 보면 자기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하루에 공법 다 끝낸다니까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얼른 못 따라오고 있는데 내년 9월 10월 가가지고 오전 10시부터 딱 시작해서 준비됐나요? 그다음 됐다 그러면 쫙 읊으면 오후 6시면 공법이 쫙 끝난다. 그때 가면 신기하게 이게 따라온다. 그래서 반복 힘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 그래서 자꾸 반복하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357페이지 개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지구단위 문제가 없으니까 다음 주에 지구단위 문제 만들어 올 테니까 오늘 배운 기억력을 살려가지고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